태백산은 강원도와 경상북도 사이에 위치한 해발 1568m의 산으로 백두대간의 중추이자 국토의 어머니격에 해당되는 산이다. 태백산에는 살아서 천년이요 죽어서 천년이라는 주목나무가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고 있다. 눈이 하얗게 태백산을 덮으면 주목나무에도 눈꽃이 피어 그 모습이 더욱 기기묘묘해 태백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겨울 비경에 내려되게 한다. 주목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들도 하얀 겨울옷을 입고 태백산의 눈꽃 축제에 함께하는데 다른 산과는 달리 태백산의 눈꽃은 겨울 태백산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 태백산은 성스러운 민족의 산이라 한 해가 시작되는 1월이면 사람들은 태백산에 올라와 겨울 절경도 보고 한 해 운세를 하늘에 빌어보기도 한다. 이제 태백산 올라가는 판이겠네. 야, 이거 저거는 이렇게 누구를 다 통한다. 전부 접부. 좋다. 태백산은 빠르면 10월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봄이 한창인 5월까지도 눈이 내려 1년 중 6개월 이상 눈을 간직하고 있다. 태백이라는 말은 크게 밝다라는 뜻인데 눈 때문에도 태백산은 늘 희고 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예? 간다. 자, 수고하셨죠? 안 나가게. 태백산 정상 아래에 있는 망경사에서 잠을 자다 보면 눈을 밟고 올라오는 사람들 때문에 새벽 3시가 되면 눈을 뜨지 않을 수 없다. 1월의 추위가 잠자리를 설치게 하기도 하지만 문 앞으로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와 두런두런 얘기하는 등산객들의 말소리 때문에 눈을 떠야 한다. 뭘 죽어요? 아니야, 우리 지금 여기가 다고 이제 완전히 후미만 떨어졌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후미가 우리가 다 왔어요. 일출은 천재단보다 문수봉 쪽이 좋다 해서 평소라면 망경사에서 문수봉까지 4~50분 거리지만 눈이 발목 이상까지 빠지도록 내렸기에 2~3시간을 잡아야 한다. 과연 멋진 해돋이를 볼 수 있는 행운이 따를런지. 어허 태백의 태양이여 백두대간을 다 비추어라. 민족의 성산에 빛을 뿌려 그 민족이 번영케 하라. 문수봉에 도착하기 전에 태양은 떠올랐다. 떠오르는 태양을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사람들은 그래도 오르지 못한 문수봉 쪽으로 발길을 바삐 옮긴다. 보이는 것이 말입니다. 저것이 소마이산. 붉은 산이 소마이산. 소마이산. 네, 그다음에 응봉산. 네, 일명 내봉합니다. 내봉. 저곳에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거고 이쪽 뒷면에는 청억 구타산. 투타산. 예, 이쪽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돼지보다지 저기 보는 저 끝머리가 우리가 지금 원좀 천재단입니다. 저도 활동을 타고 온 겁니다.
백두대간에 우뚝 솟은 첨예한 봉우리라 그런지 문수봉에 오르면 사방천지가 다 눈에 들어온다. 맑게 개인 하늘 덕에 주변의 영봉들을 다 볼 수 있다. 문수봉은 산봉우리 모두가 바위 더미로 돼 있어 사시사철 희게 보여 태백산이라는 이름도 이에서 붙여진 것이다. 어떤 이는 여기에 바위로 문수불상을 다듬어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도 한다. 또 화랑 원술이 화랑도를 수련했다 해서 원술봉이라고도 한다. 사람들은 일단 문수봉에서 일출을 보든 천재단 만경대에서 일출을 보든 만경사로 내려와야 한다. 만경사는 태백산의 여러 등산로의 갈림길이기도 하다. 만경사에는 우리나라 최고 높이에서 물이 솟아나는 용정이라는 우물이 있다. 이름하여 용의 우물이라 그런지 물맛이 좋기로 우리나라 명수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다. 해발 1500m에서 나는 이 용정의 물은 천재를 올릴 때도 제수로 사용된다. 태백산은 처음 오를 때만 가파른 길이어서 그렇지 만경사 절이 가까워지면 길이 평탄해서 뒷동산을 오르는 기분이 들고 주변의 나무들은 그리 높게 자라지 않아 좌우 경관을 조망할 수 있어 좋다. 다른 산과는 달리 사람을 온화하게 감싸주는 산이 바로 태백산이다. 만경사란 절 이름은 만경대를 이르는 것이다. 만경대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라 그 유래가 생겼다. 태백산에서는 맑은 날에 울릉도를 볼 수 있고 평소에도 동해바다를 자주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문수봉에서 일출을 보든 천재단에서 일출을 보든 이곳 만경사 절로 내려와서 아침을 든다. 추위와 등반으로 허기진 배를 간단한 음식으로 채우는 것도 산행의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태백산이 태백이란 이름을 가지게 된 데에는 우리의 개국 신화와 연관이 있으니 삼국유사 고조선 편에 보면 태초에 하늘나라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천황이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신시를 열어 우리 민족의 터전을 잡았다고 돼 있다. 그로 인해 우리 민족은 하느님의 아들이 내려온 산을 하늘로 통하는 길로 받고 하늘로 오르는 사다리와 같은 곳으로 믿게 됐다. 하늘을 상징하는 것은 태양이며 태양은 밝은 빛을 발하니 천신자손인 우리 민족을 밝은 민족이라 하였고 하느님의 아들이 내려온 하늘에 제사하는 산은 밝고 맑은 산 가운데서도 가장 큰 밝은 산이란 뜻이다. 태백에는 산목련을 한박꽃이라고도 한다. 그 한박꽃을 한자말로 작약꽃이라고 하니 때로 태백산을 작약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뜻 역시 밝은 산이라는 뜻이다. 또는 계수산이라고도 하는데 계수는 달을 뜻하니 달 역시도 밝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천재단은 높이 3m, 둘레 28m, 폭 8m의 타원형으로 편마암 자연석으로 돼 있다. 태백산에는 3개의 천재단이 있는데 그 첫째는 수두머리의 천재단이요, 둘째는 건너편 장군봉에 있는 장군단이요, 셋째는 천재단 아래에 있는 재단터가 그것이다. 천재단을 이르기를 마고탑이라고도 하는데 마고 할미가 치마에 돌을 담아와서 쌓은 것이라는 전설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또 과거에 9층으로 쌓았다 해서 구령탑이라고도 한다. 천재단 영봉에서 북쪽으로 300m 지점에 있는 해발 1568m의 장군봉은 태백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다. 언제 쌓았는지는 모르나 조선시대 천재가 극심할 때 쌓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백두산에 있는 병사봉과 같은 의미로 하늘 장군에게 제사를 지낸다 해서 장군봉이라 한다.
또한 장군봉은 태백산에서 제일 뚝 붉어진 봉우리라고 하여 뚝봉이라고도 한다. 우리말에 뚝심이라는 것이 있듯이 뚝봉은 봉우리 가운데서도 가장 힘이 세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무속인들이 천재단보다는 장군봉에서 통곡을 하며 지금도 하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태백산 천재단에서 서쪽을 보면 멀리 흰 영봉이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소백산이다. 태백산의 서쪽은 소백산이요, 태백산의 동쪽에는 한백산이 좌우로 하고 있으니 결국 태백, 소백, 한백이란 말이 모두 흰 산을 의미하니 주변이 온통 밝은 산뿐이다. 태백산에 오른 사람들은 내려갈 때 다른 산에서는 맛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짜릿한 쾌감을 맛볼 수 있다. 태백산 정상으로 오르는 길은 세 가지다. 현리를 지나 어평제로 가다 보면 비구니들이 모여있는 유일사라는 절 입구가 나오는데 유일사에서 올라가는 길은 주목을 많이 볼 수 있어 쉬엄쉬엄 올라갈 수 있고 백단사란 절을 지나 올라가는 길은 조금 가파르기는 하나 바위돌이 없고 눈썰매를 타는 사람들의 즐거운 모습을 볼 수 있어 좋다. 그리고 소도 단골에 있는 도립공원 광장을 지나 오르는 길은 계곡의 아름다움과 물소리를 들으면서 오를 수 있어 좋은 길이다. 태백산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유일사 백단사로 태백산 정상에 오른 뒤 단골 광장으로 내려가는 길을 택하는데 여름이면 시원스럽게 흘러가는 계곡물의 찬 기운으로 온몸에 배인 땀을 씻어내고 무속인들이 신을 받기 위해 내림굿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 태백산의 신비로움을 끝까지 느끼게 한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는 태백. 한겨울이 지나고 봄이 가까울수록 눈 덮인 계곡 물소리가 힘차게 들린다. 태백산은 땅 밑으로 수많은 물길이 있다고 한다. 수맥이 많을수록 땅의 기운이 세다고 하던가. 여름철 가뭄 때도 이 계곡에서 조용히 귀 기울이면 땅 밑으로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산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인데도 산행이 가장 짧은 곳이 이곳 태백산인가 보다. 아침에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한나절도 채 안 돼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태백산처럼 얘기가 많은 산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저 산을 보고 갈 뿐이지 산에 담긴 재미있는 얘기는 잘 모르고 국토의 성산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가는 것은 아닐런지.
태백에서 고한 사북으로 넘어가는 두문동 고개다. 국도로서는 전국 최고 높이다. 눈 때문에 막힌 길이 뚫리고 차량이 쉽게 고갯길을 넘어올 때면 겨울은 저만치 밀려가고 봄이 고갯길을 넘어온다. 청아한 물소리와 따뜻한 봄바람이 온 산에 기운을 불어넣고 겨우내 얼었던 땅을 녹이면 태백의 대자연은 봄을 맞아 새 생명을 잉태시킨다. 빨리 나가지 말고 좀. 태백은 예부터 화전민들이 많이 살았다. 깊은 산간오지 태백에도 벼농사를 지은 곳이 있기는 하나 삼촌 사람들은 대부분 산간 구릉을 갈아엎어 산을 일구고 그곳에 밭농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큰 나무를 베어내고 잔가지는 불로 태워버리면서 간단히 밭을 일구는 것이 화전인데 이제 더 이상 화전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밭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개간한 밭도 더 이상 돌봐줄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아들딸이 있기는 하지만 도시로 다들 떠나고 부모들은 여전히 고향을 지키며 봄이면 밭을 간다. 나가자. 얼른. 답답한 산생활이기는 하나 계절의 변화가 주는 태백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여기만한 곳도 없다고 생각하며 삼촌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는 낙에 젖어 사는 것이다. 태백 사람들은 봄이 되면 온 산에 산나물을 뜯으러 다닌다. 태백산은 산나물의 보고다. 높은 산은 나무가 작고 가지가 많이 뻗어 그 아래서 나물들이 잘 자란다. 기후가 조화롭게 작용이 돼서 맛있고 연한 것이 특징이다. 정선군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들까지 여기 와서 산나물을 뜯어가는데 가장 먼저 나고 나중까지 산나물을 뜯을 수 있는 곳이다.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날까지 산나물을 뜯으니 양력으로 6월 중순까지다.
옛날에는 산나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근래 와서 새로운 건강 자연식으로 널리 애용돼 여기서 뜯는 산나물은 전국으로 팔려간다. 그런 이유로 하루 산나물을 뜯으면 하루 벌이가 톡톡히 되는 셈이다. 산나물의 가지수도 수십 가지. 나물 뜯는 경험이 많은 아주머니는 번개같이 한 자루를 뜯어낸다. 범산은 이름 모를 풀꽃과 산에서 일어나는 기운이 있어 산행으로도 좋고 새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또한 좋은 곳이다. 봄에 산나물을 뜯으러 태백에 한 번이라도 와본 사람은 산에서 나무를 뜯어다가 쌈을 싸먹던 그 맛을 못 잊어 해마다 봄만 되면 태백을 찾아온다. 여기가 좋네. 지화자 좋아하니 넘기는 못하리라. 입 앞치가 보들보들하네. 더러는 산에서 산나물을 뜯어 그 자리에서 요기로 싸운 점심을 먹는데 그 맛이 꿀맛과 비교하겠는가. 아이고 어이 다리야. 밥도 먹자. 아이고 다리 아파 못 땡길다. 아니, 잘 쳤어요. 나물째 싸봐요, 나물째. 아, 맛있다. 맨날 이래 잡숴요 아줌마. 밥맛도 좋고. 뒤에서 뭐 밥맛이 대박 좋아요? 좋아요. 아유, 이 공기 좋은데 이거보다 더 좋은 공기 먹는 사람 나오라 그래. 나와봐요. 날씨도 참 좋다만. 나물 한 깜짝이야. 쌈 싸먹으면 맛있다고 된장에다가. 봄이 한창일 때 태백산에서 하루에 뜯어가는 산나물은 수백 자루나 된다. 사람들은 나물을 뜯어가서 이웃과 나눠 가지기도 하고 멀리 있는 인척들에게 삶아서 말린 것을 선물로 보내기도 한다. 새벽같이 나와서는 한나절 산에서 나물을 뜯다가 등허리가 휠 정도로 나무를 싼 푸대자루를 등에 지고 내려올 때 그 모습은 보릿고개 시절 우리들의 어머니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요 나무가 빠락빠락하다. 그래도 이름이 그거래. 좋았어. 영감이 되겠어. 아이고 나물이 무거워요. 해걸음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함께 모여 산나물을 풀어헤치고는 용도별로 나물을 분류한다. 나물별로 따로 모으기도 하는데 이럴 때면 의뢰히 산나물로 만들어 먹던
지난날의 음식 얘기를 한다. 이제 그런 음식을 만들 줄 아는 며느리가 어디 있고 그 음식을 즐겨 먹을 며느리가 어디 있겠는가. 그만큼 세월은 변했고 변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옛 시절을 잊지 못함은 젊은 세월을 그리워함인지 아니면 아침 한때 때우면 점심 건너뛰고 또다시 저녁거리 걱정해야 하던 난감하고 막막하던 그 어려웠던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나서인지. 서쪽으로 넘어가는 봄 햇살이 마지막으로 그 빛을 환하게 뿌려서 마루에 앉아있는 산촌 마을 사람들 얼굴을 더욱 구릿빛으로 만든다. 막니 손주가 이 아이들이 자라면 할머니가 만들어준 산나물죽 얘기를 할런지 산나물을 만지면서 이름을 얘기하는 아이들. 나물도 썩겠네. 얘기도 썩어. 아직까지 나물 뜯으러 가본 적이 없어서인지 할머니가 뜯어온 산나물을 보면서 마냥 신기해한다. 손자야. 야는 야 친구 이집 손자. 이쁘 떴어. 이왕에 모였으니 저녁 겸해서 산나물 별미를 해먹으려고 마루에 맷돌을 가져다 놓고 불린 콩을 갈아본다. 별다른 문화시설도 없는 태백산 깊은 계곡 산간오지 마을이라 이렇게 마을 아주머니들이 모여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대단한 즐거움이다. 산촌 농사 생활에 얼굴 그을리고 손마디가 굵어졌지만 정선아라리를 부르면서 마음에 맺힌 한을 풀어보기도 한다. 정선군과 태백은 다 같은 생활권이다. 태백산 골골마다 나이든 아주머니들은 모두 다 정선아라리를 부른다. 돌이킬 수 없는 서름에 바쳐 한 속에 담긴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의 마음은 또 어느 옛날로 찾아가고 있는다. 다른 지방에서는 춘궁기를 보릿고개라고 하지만 태백에는 보리조차 구할 수 없고 오직 감자로 연명하던 시절이라 감자고개라 하던 어려운 시절에 촉은 목피로 살아왔다. 잎 하나 덜기 위해 연하문 살 먹은 딸을 50 넘은 호라비에게 시집 보내야 했고 강냉이 두어 가마꿔 먹은 것을 갚지 못해 코 흘리게 딸을 줘야 했던 가슴 아픈 시절도 있었다. 태백엔 요즘 화전민 민속촌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잊혀져가는 화전민촌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옛날 화전민들이 먹던 음식을 별미로 즐길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하기야 요즘은 도회지에서 감자수제비 같은 향토 음식을 만들어 팔면 문전성시를 이룰 만큼 손님이 많이 찾아온다. 나무를 오면 때때마다 자싸이 가려운 거 아주 좀 싸. 내가 먼저 아주 맞죠 아주 아 나서 없고 비가 출출 오는데 날 좋은 날 밤 메고 비 오는 날은 알 없고 나무 뜯으러 가고 그래. 나는 안 나고 남 뜻 안 했어. 아유 나는 막일 나서 없고요. 또 낮엔 밤 매야 되지. 비가 오면 이제 알 해 없고서는. 그래. 각 뜯어가지고 와서 쌀만 담가 놓고 그래. 다 날마다 남 뜻이야. 사던 얘기 언제 다 해. 그렇다. 옛날에 어렵게 살던 그 얘기를 언제 다 하겠는가. 다만 묵묵히 있는 태백산만은 산촌 사람들의 애환을 알고 있을 것이다.
매봉산은 한강 발원지인 거명소가 있는 창중마을로 가는 길에 있다. 여기 역시 화전민 정착 사업으로 주로 옥수수를 경작하던 곳인데 해발 1200m가 넘는 매봉산에서 콩과 옥수수 농사가 잘 되질 않아 1970년부터 고냉지 배추 농사를 해왔다. 5월 말경에 파종해서 8월 초순이면 배추를 출하하는데 전국 어느 지역이고 이때 배추를 생산하는 곳이 없어 시기도 적절하고 고냉지에서 나는 것이라 맛과 품질이 여느 배추와 비길 것이 못 된다. 배추밭 면적만도 약 40만 평에 이르니 단위작물 재배지치곤 국내에서 가장 넓은 곳이다. 지금은 매봉산 배추하면 중간상인이나 소비자가 잘 알고 사가지만 20년 이상 이곳에서 배추를 키워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땀 흘린 결실인 것이다. 지대가 높다 보니 식수는커녕 어느 땅을 파도 배추를 줄 물이 나오질 않아 하늘만 쳐다보며 농사를 지어야 하고 겨울엔 눈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나 이젠 배추하면 태백에서 나는 매봉산 배추가 최고라는 개가를 올린 것이다. 까마른다고 내가 까마른다고 매봉산 배추는 태백에서 나는 것으로 전국에서 맛과 품질이 1등입니다. 태백에 사는 사람들은 열차를 많이 이용한다. 태백에서 나는 석탄을 운반하려면 큰 운송수단이 필요했을 게고 그래서 산간 고지까지 열차가 지나가게 했다. 태백시 통리역에서 신포리역을 지나 산 아래 나한정역에서 내려가는 데는 철도 방식이 스위치백식이다. 스위치백은 산허리를 갈지자식으로 내려오는 방식이다. 오른편 철도는 방금 내려온 길이다. 마치 오던 길을 되돌아가는 듯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태백산의 험한 산길을 돌아 내려오는 것이다. 어제 실장님이 전화하셨는데 영동 고속도로가 뚫리기 전에는 영동 지방 사람들이 모두 이 철도를 이용해 서울, 부산으로 다녀왔다. 영동선의 철암에서 영주까지 철로를 놓은 것은 1963년의 일이다. 과거에는 석탄을 수출하느라 태백에서 동해항으로 석탄을 나르는 데 열차가 많이 쓰였지만 요즘은 오히려 수입해오는 처지라 석탄 나르는 열차보다도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를 나르는 열차를 자주 볼 수 있다. 이곳을 지나는 열차 여행의 추억거리 중 하나는 여름철부터 통리역이나 도계역에서 삶은 옥수수를 열차 여행객들에게 팔던 일이다. 한밤중에 태백을 지날 때마다 삶은 옥수수를 들고 차창을 두드리고 창 너머로 옥수수를 사 먹는 일은 정말 이젠 추억거리로만 남게 되었다. 요즘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역 입구에 앉아서 찐 옥수수를 파는 안악을 가끔 만날 수 있을 뿐이다. 미처 굴을 빠져나가지도 않았는데 기관차는 또 다른 굴에 이미 들어가고 있다. 굴이 많기로도 이름난 태백산. 차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요즘은 안전하고 낭만 있는 열차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추전역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역이다. 그 추전역에서 열차가 출발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인 정암터널을 지나게 된다. 굴 길이가 4,500m가 넘는 것이니 10리가 넘는 굴이다. 열차가 이 터널을 지날 때면 굴 입구에 잠시 섰다가 가는데 그 이유는 경사가 심한 굴은 지나기 전에
열차의 제동 장치를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 철로를 처음 놓은 것은 일본 사람들이다. 석탄과 나무를 운송하려고 철로를 만들었던 것이다. 1963년 정부에서 철암과 영주를 잇는 영동선을 개통했다. 예전에 퉁리로 올라오는 열차는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지 못해 사람들을 내리게 하고 권양기로 열차만 끌어올렸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서 올라왔다. 경상도 지방에서 태백을 들어오는 관문이 동점 구무소이다. 구무소는 2억 년 전에 생긴 석회동굴로 높이와 넓이가 30m가 넘는 옛부터 괴이한 동굴로 알려져 왔다. 옛날 온 나라가 가물면 왕이 친히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는데 그러면 반드시 비가 왔고 아무리 가물어도 이곳은 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백룡과 청룡이 싸우다가 구무소 동굴이 생겼다고 한다. 구무소는 또 다른 말로 강물이 산을 뚫고 흐른다 해서 뚫어내라고도 부른다. 구무소는 수심이 너무나 깊어 그 속에는 용궁이 있었다고 한다. 그 용궁을 다녀온 사람이 바로 영월엄 시인 엄종한이란 사람인데 그는 용궁에서 용왕이 주는 떡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그 떡이 굳어 흰돌로 변했고 그 흰돌을 쌀둑에 두면 아무리 퍼내도 쌀둑에 쌀이 줄질 않아 큰 부자가 됐다고 한다. 그런데 엄씨는 그 백병석을 한양조 씨에게 시집간 안동에 사는 딸에게 빌려주고 난 뒤 딸은 부자가 되고 엄씨네는 망했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안동에 가면 그 돌이 보존되고 있으니 전설치고는 너무나 현실감이 있다. 이 마을엔 사슬행이란 전통 민속놀이가 있다. 사슬행이는 병자호란 이후 의병들이 밤에 보초로 설 때 잠을 쫓기 위해서 하던 놀이다. 때론 상갓집에서 밤을 샐 때도 즐겨 놀았다. 엽전 24잎을 4사람에게 3잎씩 2번 나눠주고 노는 놀인데 노래를 부르면서 엽전을 소반에 내리쳐 동전에 새겨진 숫자로 내기를 하는 것이다. 투전이나 골표와는 다르게 노래를 부르면서 놀던 정겨운 놀이다. 일자를 부를 땐 일수투전 장난꾼, 일자무식 전무식, 이자불림은 이화도화 만발해 이팔청춘 늙는다. 삼자불림은 삼월이 둘이면 윤삼월. 이렇게 세태와 인정에 빗대어 구절구절 엮어간다. 해학적인 사설불림 소리가 떠들썩하던 놀이인데 이제는 노인들의 여름날 한 잔 술 먹기 내기로 사라져가고 있다.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하던가. 태백의 절기는 여름이 왔나 싶을 때 가을로 접어들기 시작한다. 온 산이 온통 붉게 물든다. 태백의 가을은 특히 정암사 부근이 절경이다. 한백산을 오르는 길목에 있는 절인데 신라 27대 선덕여왕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350년 전에 자장률사가 태백산을 찾아와서 창건한 절이다. 청아한 가을 풍경과 스님의 독경 소리에서 태백산의 고요함을 또 한 번 느끼는 곳이다. 태백의 가을이 시작되면 태백산은 맑은 가을 하늘과 함께 산의 기운을 더욱 힘차게 뿜어내는데 그것은 바로 태백산 천재 행사가 있기 때문이다. 태백산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린 것은 아주 오래된 일이다. 신라 일성 이사금 때, 지금부터 약 1650년 전의 일이다. 신라 7대 임금인 일성 이사금은 10월 상달에 친히 이곳 천재단을 찾아와 천재를 올렸다. 지금도 태백 사람들은 매년 10월 3일 개천절 때마다 천재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니 옛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다. 지금은 땅에서 나는 곡식이나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것을 제물로 쓰지만 옛날에는 살아있는 소를 바쳤는데 소를 천재단 앞에 메어놓고 뒤돌아보지 않고 내려왔다. 만약 뒤돌아보면 바친 소를 아까워하기에 그런다고 신이 노해 벌을 준다고 믿었다. 3일 동안 신 앞에 소를 둔 뒤 관에서 소를 거둬가는데 이를 퇴우라고 한다.
태백산은 사실 남쪽에 있는 백두산이다. 한때 동북아시아 대륙을 지배하던 우리 민족은 중국 대륙의 침략으로 분열이 됐고 원래의 태백산인 백두산이 중국 민족 손아래 들어가자 남쪽으로 이동해 삼한시대부터 북쪽의 태백산과 지리적으로 비슷한 현재의 태백산을 찾아왔다. 그때부터 산꼭대기에 천재단을 쌓고 풍습대로 하늘에 제사하니 일성왕뿐 아니라 기림왕도 우도주에서 태백산을 향해 망제를 지냈고 화랑원술도 천제를 올린 후 당나라 군사를 무찔렀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실려져 있다. 지금 태백산의 여러 지명이 백두산과 같은 곳이 수십 군데이고 태백시를 둘러싼 태백산, 한백산, 금대봉, 은대봉은 백두산 천지를 둘러싼 산과 흡사하다고 한다. 또 일제 때는 태백산에서 대한독립기원제를 올리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태백제를 올리면서 민족의 뿌리와 민족 통일의 염원을 기리기도 하며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행사의 시발점이 태백산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맥이 뻗어나가는 것뿐 아니라 큰 강의 발원지도 태백에서 시작된다. 낙동강 1300리가 황지 연못에서 시작되고 낙동강 4대 발원지 또한 모두 태백에 있다. 또 한강 발원지도 태백시 창죽동 금대봉 기슭에 있는 거명소에 있다. 이곳이 바로 한강 발원지이다. 옛날 서해바다에 살던 이무기가 용이 되고자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가장 먼 곳의 상류 연못을 찾아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곳이 바로 거명소이다. 실로 태백산이야말로 민족의 성역이요 백두산과 닮은 유일한 명산으로 그 품고 있는 얼과 넋이 신성함을 어찌 다른 산이 넘보겠는가. 낙동강과 한강의 발원지요 모든 산과 강이 이 태백산에서 시작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 과연 성산이며 모산이며 백두대간의 모학인 것이다. 이제 태백은 새롭게 조명되어 우리의 민족 성산으로 되살아나야 한다. 탄광이 폐허가 되고 광부가 하나둘씩 떠나는 석탄 도시가 아니라 대자연의 웅장함과 민족의 튼튼한 정신지주가 되어 우리들 마음의 고향이 돼야 한다.